자, 노트 11페이지 봅시다. 도시관리계 내용 암기합시다. 그러면 암기됐다 이러면 되고요. 2번 도시관리계 2번 결정 빨스. 제가 도시관리계를 만든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써놨어요. 도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도로 하나 만들자 그러면 먼저 도로 계획을 만들겠죠. 그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반 결정고시 해가지고 2반자는 원칙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시장고수 해야 된다. 국장, 회장, 도의사는 할 수 있다. 주민 2반자가 될 수 없다. 왜 그거 나오냐? 밑에 2반 제한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관리 2반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 말로 하지 말고 도시관리 도사하고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들고 가서 해라 이 얘기고. 제한 내용이 하나, 기반시설, 둘, 지구단위, 셋, 산업유통, 넷,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 반응 여부 결과 통보는 40일 통보하되 1에 30일 연장할 수가 있고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기초조사는 필수니까 하이한다고. 밑에 생략성 인단데 많다고. 주민 의견 청취가 공고 열람이다. 뭐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생략사항은 있다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1번 용도 지역지구구역, 2번 광역시설의 설치물 계량, 3번 기반 설치물 계량인데 그 위에 생략성이 있다. 그것도 많다고. 결정권자 1번 시도에서는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보다 결정한다. 대도시는 대도시장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증명과 지구단위 계획. 두 번째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국장만 한다. 첫 번째 국장 위반한 거. 두 번째 개발지원교. 세 번째 국가에 연계된 시가전교. 네 번째는 지워야죠. 입지규제는 국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네 번째 지우고. 5번. 자, 해양수산부 장관만 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局해양수산부 장관만 합니다. 넘겨보면 이제 결정권자 결정해서 협의. 관행장과 협의한다. 국장회장은 중행장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하고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근데 밑에 공동심의 있죠?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다. 시도시장으로는 자 표시합시다. 1번 지구단위계, 2번이 빠져있죠. 하나 빠졌죠 지금. 지구단위계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에 대체하는 거. 그 실수로 놓쳤으니까 써야 돼요. 공동심의는 2개, 지구단위계 그리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내가 또 어디 한들 좀 모르는 애지. 12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심의 하잖아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밑에 공동심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다. 누구는 시장군수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지구단위계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빠졌다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좀 처음부터 제대로 쓰지.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그것도 공동심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보 공부에 고시하고 누가 보여준다?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군수가 보여준다. 근데 열람기간은 없다. 그러면 이제 밑에 참고해가지고 도시관리계 자 이거죠. 용도 지역지구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판단해야 돼요. 용도 지역지구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할 것이고 시도가 했으면 시도가 할 것이고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할 것이고 시장군수가 위반했으면 도지사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요? 국장, 시도,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 두 번째 용도구역은 다 구분 들어가요. 개발지원경은 국장만. 또 도시자원공격은 시도, 대도시장. 세 번째 시가조정격은 시도의사인데 네 번째 국가에 연계된 시가조정격은 국장. 다섯 번째 수산자원보호격은 회장. 여덟 번째 입지규제는 잘 들어요. 입지규제는 국장 위반했으면 국장이요. 그게 아니면 점 찍고 써요.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국장이 위반 안 했으면 시도, 대도시가 결정합니다. 3번 기반인사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국장이 안 했으면 시도지사가 하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누가 결정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형변경,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한다. 시도가 위반했으면 시도가 결정한다. 시장우수가 위반했으면 시장우수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장, 시도, 시장수 다 나오고 6번에 입지규제는 또 국장 찍고 누구, 시도 찍고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정 고시 효과. 이제 거기까지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책 68페이지 결정 효력입니다. 결정 효력. 책 68페이지. 효력 발생 시기에 가지고 이 도시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위반이 나와요. 국민들은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제 따르는 거예요.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에요. 처벌.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1번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따를 겁니까? 이 얘기. 언제부터 따를 겁니까? 그래서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체크합시다. 지형등을 고시한 날. 잘 나와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에 나오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 무슨 얘기냐? 그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도로 결정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표시한다고? 지도에다. 지도에다 표시하니까 내 땅이 도로부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걸쳐 있는지 정확히 표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도로라고 결정하고 뭐 합니까? 고시하죠. 그럼 결정할 때 뭐 쓴다고? 지도 쓰지, 지도. 이 지도가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문제다고. 큰 지도에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렸으면 정확히 되겠지만 결정할 때는 주로 작은 거 쓰다 보니까 결정된 내용 가지고 확인이 곤란하니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한 지형 모든 내용이 표시된 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축척이 커요. 큰 지도요. 이 지도에 다시 그려가지고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래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다시 그린다.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지형도면 그래요. 알려주라 뭡니까? 고시요, 고시. 지형도면 것이 큰 지도에다 다시 그려놨으니까 와서 봐라. 이게 지형도면의 고시요. 그러면 봐야만 알 수 있다. 봐야만. 그러니까 알아야만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 언제라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기득권보호는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데 있거든요. 자,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땅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있어요.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법에서 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래서 하지 말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양쪽에 자꾸 늘리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세 글자를 뭐라 그래요? 부증성. 한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거. 위안부 조약에서 불가역적 그 말 나왔죠? 한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비가역, 불가역 그 말 쓰거든요. 토지는 한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처음부터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어쩐다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절대가 아니고 상대. 절대가 아니고 하지 마. 해놓고 어떻게 쓰면 잘 씁니까?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거예요. 기준이죠, 기준. 이렇게 쓰면 잘 쓰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뭐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그 말은 금지를 풀어준다 이 얘기예요. 금지를 풀어준다. 허가를 해준다 뜻은 뭐죠? 금지를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다시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나온다고. 개발하려면 허가 받는다. 허가 받으면 뭐가 풀린다? 하지 마라. 금지가 풀린다. 그러면 자,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근데 우리 법에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도로가 결정되면, 도로 결정된다. 도로 보고 나중에 뭐라 하는가?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도로 부지 결정되면 여기다 도로 설치하면 뜬다. 이 토지 수용. 한마디 뭐 한다? 취득한다, 취득. 취득을 뭐 한다? 보상한다. 근데 여기에다 개발을 다 해보면 보상가액이 처음에 결정할 때는 보상이 500억 생각인데 50억 생각인데 개발을 다 해보면 5천억 이래 버리면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보상이 안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뭘 못한다? 허가 안 해준다. 그 말은 개발 못한다 이 얘기야. 왜 개발을 못해요? 개발하려면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뭐 해주지 말라고? 허가해주지 말라고. 결론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뭐가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 이 뜻이요. 그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갑이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참 개발 중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도로가 딱 결정되면 이 개발은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이런 얘기요. 결정되기 개발 중이니까 진행 중. 결정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았죠. 이미 얻은 얘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서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서 보호한다.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얘기요. 그냥 네 계속 개발해 이런 얘기요. 그런 상태에서 개발했죠. 뭐 했대요? 집 지었대요. 행복하게 사세요. 살다가 나중에 이제 도로 공사한다 그러면 어쩐다고? 보상금 준다고.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집 지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얘기. 이게 기득권 보호요. 원칙 봅시다. 토지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 가로 건너 착수한 자는 그 도시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사업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2번 예외는 무슨 얘기냐? 떠봐요. 의리역에다 허가를 받아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공원이 딱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괜히 생각하지 하지 말고. 도로가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원이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했으니까 기득권 인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가 결정되냐? 공원이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이 되면 계속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있긴 있는데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라. 읽어볼게요. 예외. 다만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거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정수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령이 뭐라고 정했냐? 박스 밑에 보면 3개월 내 신고하고요. 3개월 내 신고하고. 박스에 찾아놓은 박스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3개월 내 신고하고.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있잖아. 앞에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시가와 수산자원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냥은 안 되지. 어쩌라고. 3개월 내 신고는 하고 계속하라니까 이 얘기예요.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 나온 적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러면 기득권보호 원칙 예해 봐세요. 원칙.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시가와 수산자원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 다음 옆에 이제 양가로 3번 X고 4번 지형도면의 작성 X. 가능성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70페이지 밑에 큰 4번 도시관리계 정비에서 1번 재검토 정비. 1번 재검토 몇 년? 5년 중요합니다. 5년. 반드시 연결돼요. 5년. 밑에 2번 X 안 나와요. 옆에 71페이지 양가로 2번 1번. 양가로 2번 1번. 왕별 치고 10월 28일. 돈 된다. 돈 된다. 완전 큰 돈 돼요. 큰 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로 부지라고 결정하고 공원이라고 결정하고
학교 용지라고 결정하고 이거 엄청 많거든요. 결정만 이게 결정 뭐하고 결정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데 설치를 안 해요. 설치를 도로 결정해놓고 안 만드는 거예요. 학교 부지라고 결정해놓고 학교를 안 지어요. 공원 부지 결정하고 공원을 갖다 조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결정이 됐으니까 뭐가 안 된다고? 개발이 안 된다. 개발이. 이런 땅들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부지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나중에 개발을 하면 어쩐다 이거? 수용당한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나중에 수용할 때 국가가 보상금 줘야 안 줘요? 줘야지. 국가가 보상금 줘야지. 보상금을 많이 주려고 공시가를 높여놓을까요? 아니면 낮춰놓을까요? 낮춰놓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은 쓰도 못하고 낮춰있으니까 세금은 조금 내겠죠. 내지. 근데 이 상태로 결정해놓고 언제 설치할 건데 돈 되면 언제 설치할 건데 돈 생기면 그 돈은 언제 생기는데 모르지 그것은.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참는데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법. 근데 우리 헌법에서 뭐라 했는가? 헌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국가는 이거 누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헌법 23조 3항에 그런 말이 있다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제약.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대신 뭐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 뭐라 그랬어요? 개발하지마. 제약을 가했죠? 뭐 해라? 정당한 보상해라. 보상해줍니까? 안 해줘. 이게 헌법이 위배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가 터졌다고.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답니다. 헌법재판소 위배가 된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도 파면시켜보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 있잖아요. 헌법이 위배가 된다니까 어쩌라고? 빨리 헌법에 맞추라고 보상규정을 만들라고. 보상규정을 어떻게 만들라고? 아 그거야 법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매수청구 이런 제도 배운다고.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이거 결정하고 몇 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된 것들은 20년이 되는 다음날 전부 다 쩐다? 해제된다. 자동 해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제도 언제 시작했대요? 2000년 7월 1일날 시작했어요. 언제면 20년이 돼요?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이 돼요. 20년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땅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어쩔 거냐? 그래서 돈 된다는 거, 그거 뭐라고? 몇 번이? 2번에 1번이. 끝까지 읽어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 장들은 집행을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전부 다 구분을 다 해놓으겠어요. 법에서. 그래서 이미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얘는 풀릴 것이고 얘는 어쩔 것이고 풀릴 것이고 얘는 할 것이고 풀릴 것이고 할 것이고 자 얘는 어쩐다? 해제할 것이고 얘 어쩌고 돈 없으면 풀어야지. 가장 먼저 풀릴 대상 1호가 뭐냐? 학교에 학교. 결혼했나요? 얘 몇 명이에요? 봐요. 애가 없잖아요. 얘가. 결혼했나요? 했죠. 애가 몇 명이 없잖아요. 애가. 애를 낳아야 학교가 있지. 애를. 학교 만든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몇 남매요? 봐요. 9남매 막내래잖아 지금.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애를 안 낳으니까 그때는 학교 용지 엄청 잡았지. 그때는 학교 용지 엄청 잡아놨지. 근데 지금은 잡아놓은 게 이게 애가 안 난다니까.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1순위 학교. 그러니까 간혹가다 여기 있는 이런 물건이 뭐로 나온다고? 경매로 나온다고. 경매로. 중개사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근데 경매학원 가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매 강의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니까 조금 안다고. 그 사람들은.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주구장창 떠들 테니까 안다고. 중개사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는 것이고. 이거는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만 배우니까. 그러면 이런 게 경매로 나오면은 우리는 너 언제 풀린다? 2020년 7월 1일.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네. 보는 순간 때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어찌하죠? 잡아야지. 이런 데도 배운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잡기 전에 경매로 나면 잡아야지. 그러지 말고 된다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시장님,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알려준다고 이제. 법에서 표시를 다 해놨다고 법에서 어쩐다고? 알려줘야지. 아 그거는 해제됩니다. 해제됩니다. 그거 집행합니다. 이게 된다고. 공은 어쩐답니까? 해제됩니다. 해제된다 그러면 어쩐다고? 경매 들어가서 잡아야지.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좀 있다는 얘기야. 도로부지 풀린다 그러면 얼른 잡아야지. 학급이 풀린다 그러면 얼른 잡아야지. 공원부지 풀린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얼른 잡아야지. 내가 얼른 잡아야 돼요. 남 보고 잡으라고 추천해줘야 돼요. 내가 얼른 잡아야지. 그러면 나는 관계없는데 괜히 옆에 사람 추천해가지고 나중에 욕 뒤지게 먹게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왜요? 얘는 도로부지는 학교부지는 얼른 잡는 게 임제 잡는 게 되는데 공원부지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공원에서 풀려버리면 좋은데 공원에서 풀리지 않고 얘를 갖다가 공원에서는 풀어줘야 돼요. 풀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지정하면은 그거는 완전 심각해지는 거예요. 땅값은 껑충 뛰고 개발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세금을 평소에 공원이라도 뒀으면 세금을 10원 내다가 땅값은 껑충 뛰니까 세금은 30원 내는데 개발이 안 되는 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언제 배워야 돼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실무를 들으라는데 실무를 안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나고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신기하게 실무 교육 좀 합시다.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으니까 진짜 답답한 현실이에요. 하여튼 돈 된다까지는 알려줘. 돈 된다까지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책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펴보면 왕별이 몇 개 보일 거라고.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정리해야죠. 맨 밑에 양가로 3번 필요가 없고 4번 2번의 특례 그건 3월달 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넘기면 참고 토지이용 규제 규법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74페이지 문제 알아서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문제 먼저 봅시다. 우리 문제. 우리 문제지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80페이지. 80페이지 자 문제 1번. 국회법령상 도시관리계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도시관리계 내용 이제 이거 암기돼 있어야 문제 풉니다. 이거 자 1번 도시개발법에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게 그게 얘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게 2번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게 그게 이겁니다. 용도지구 지정계획 이 얘기입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여기서 이 기반시설에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두 가지 배워요. 여기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거 배우고 여기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도시관리계 이해 아니야? 아니지. 여기 있는 것만 도시관리계 여기 있는 것만. 자 그러면 4번 화장장 설치계 화장장이 여기 있네. 기반시설 안에 화장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응용이 된다고. 응용이. 이것도 암기 못하는 상태 어떻게 응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5번 계획관리지역의 아파트 건설 위한 지구단위 지정. 결론은 이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 봤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 문제 1번 잘 봐요. 국회법령상 도시관리계에 뭐가 아닌 거? 내용이 아닌 거. 그럼 2번은 국회법령상 도시관리계로 뭐 할 거? 결정해야 되는 거. 잘 봐요. 도시관리계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쩐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 이 말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 같은 뜻이죠. 같은 뜻. 그래 봤자.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것은 모두 몇 개냐? 개발밀도관리계획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니요? 아니지. 공원 설치 결정? 기반시설 설치 결정이니까 맞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아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맞죠. 개발인 허가 제한적 지정?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광역 개권 지정 여기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 있는 어디입니까? B하고 D, P, D 두 개만 도시관리계 결정. 3번 도시관리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도시관리계 위반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죠.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으로 해야 된다.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그러죠. 2번 광역도시 수립돼 있는 시군은 도시관리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광역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 기본계획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은 안 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해야죠. 3번은 안 배웠으니까 패스. 4번 도시관리계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간첩? 누구? 국장. 5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는다. 그러면 몰라도 답은 몇 번이네? 3번이네. 3번 도심지의 상업재개 지구단위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험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은 10년 공부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문제 푸는 방법으로 푼다고 이거를 갖다가 암기, 배워서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 만드는 거를 알면 그거를 푸는 방법을 안다고 그렇게 풀어야지 실력을 못 풀어요. 어쨌거나 답은 3번이고 다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요. 3번만 모르니까. 4번 도시관리계 수립 절차 옳은 거. 1번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지구, 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듣는다. 아까 해봤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2번 몇 년마다 재검토? 몇 년? 5년. 3번 도시관리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5일의 효력 발생입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받는 자는 제한된 도시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직에 부담해야 된다. 주민이 시장님 합시다. 오케이. 돈 네가 다 낸다. 그러면 안 하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5번 도시관리계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의 실효일자,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 서면 통보. 고시하고 그까지 맞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에는 서면 통보 안 해줍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서면 통보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5번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1번 국장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장이 해야죠. 2번 국가에 연계된 시가 조정격은 누가? 국장이 해야죠. 도시자원공격 지정변경은 누가 한다? 시도, 대도시. 4번 개발지원계획 지정변경은 국장. 입지기재 최소격은 국장도 한답니다. 국장도 한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어딜 갑니까? 책 75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러면 용도, 지역부터 이제,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용도, 지역인데, 얘부터 가는데,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 그럼 첫 번째. 용도 지역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뭡니까? 의의를 배우고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를 보면서 지정 목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네 번째 용도 지역에 지정했을 때 효과, 규제죠, 규제. 어떤 이렇게 보는데 자 먼저 지금 75페이지 1번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 이것은 3월달에 할 겁니다. 3월달에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넘어가고 넘겨보면은 76페이지 2절 용도 지역이라 뭐 스스로 읽어보고 설명은 3월달에 할게요. 그건 3월달에 딱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자 2번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말로 왜 말로 용도 지역지구 누가 지정해요? 지정이 결정이니까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그게 아니면 시도 대도시는 대도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은 누가 한다? 국장, 시도, 대도시다. 국장, 시도,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 기본계 결정이요? 도시 관리계 결정이요? 도시 관리계 결정합니다. 도시 관리계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 관리계 결정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잊지 말라니까 이거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 결정 도시관리 결정 단지 누가 하냐
그건 아까 암기 했잖아요. 모르면 두 문제 틀린다고. 도시관리 결정은 암기 딱 해야 된다고 두 문제 나오니까. 옆에 보면 이제 77페이지 용도 지역의 종류에 관한 사인데 용도 지역의 종류. 이거 숙제 내줬죠? 앞전 문제. 용도 지역의 종류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가 위반합니다. 한전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할까요? 국가가 이렇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입니다. 이렇게 이용합시다 해서 국가가 이렇게 이용하자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용합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 여러분들은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용합시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따라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명령. 안 따르면 어쩐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 어쩐다고? 큰 집 가기 싫으면 따르란 얘기요. 어떻게 이용할 건데 그러면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로 쓸까요? 보호전을 쓸까요? 국가가 방향 줍니다. 방향. 몇 가지 방향 줍니까? 그러면 땅을 갖다가 21가지로 방향 쓰겠다. 이렇게 쓴다. 방향 줄 테니까 그 방향을 보고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할 거예요.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 여기는 국민들이 보면 어째요? 전부 다 여기네. 전부 다 여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시하죠. 표시. 표시할 때 우리는 뭘 하겠다? 용도 지역이다. 이러이러 용도를 쓴다고 용도 지역이라고 표시하는데 용도 지역은 첫 번째 무슨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 있고 두 번째 미리 써놓고 합시다. 관리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농림 지역이 있고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가지고 크게 4개 지역이 있어요.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 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개 용도 9개 지역이다. 여기까지가 법률이요. 법률. 여기까지가 법률. 이 뒤로 넘어가면 대통령령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 법률, 대령 앞전 했죠? 법률상 몇 개 용도, 4개 용도, 9개 지역 구분했다. 4개 용도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이다. 미리 말하자면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 종류.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거는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그러니까 짝이 제대로 맞냐, 안 맞냐, 짝짓기.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아직 함자 쓰지 않아요. 첫 번째, 인구와, 책 봐요, 책. 인구와 사람이 밀집해서 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농림이 아니고 도시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쉬워요. 문제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연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현재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데는 이런 데가 이런 시내는 전부 다 어쩐다고?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밀집이 예상되는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 데로 우리는 도시지역을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개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자 여기 봐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는 보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박스는 읽어봤자 안 나와요. 도시지역은 나오지만 주, 상, 공록은 시험에 안 나옴. 두 번째 관리는 좀 있다고. 세 번째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어디가 농림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지 그런 이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농지는 산지는 이렇게 구분돼요.
농지는 옛날에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러는데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두 번 내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개념 없어지면서 이 농지가 옛날에는 절대 상대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라는 말 대신에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명칭이 없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뭐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냐,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따지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가 옛날 말 절대 농지니까 철저히 보존하고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보존하되 필요하면 개발도 한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산림은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보전산지는 보존하고 준보전산지는 보존을 필요하면 개발도 할 수 있는 농림지역이란 농지하고 산림을 줄여서 농림 그래요. 농림. 농지 산림 뭐 한다? 보존한다.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러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보존 어디? 농업진흥지역. 자,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어디? 보존산지. 이 두 개가 뭐라고? 농림지역이다. 그렇게 읽어보면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 보존산지 등으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한 지역. 자, 도시지역 안에 농지 산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기 가면 여기에 뭐도 있고 농지도 있고 산림인데 이거 빼고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하고 산림 중에서 이 얘기요.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래서 농림지역은 뭐 한다고? 농지 산림을 보존한다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 한다고? 자연환경 보존한다고. 보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몇 번 써보는 게 좋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게 이 내용들이 이 용도 지역이 이게 학개론 가서 종종 나요. 부동산학 개론 가가지고 뭐라 나왔는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지역이다. O냐 X냐? X다. 왜 도시지역에 속하냐? 도시지역 여기까지가 도시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농지산림 보존은 농림지역, 농지산림 외 보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면 여기 있는 관리지역은 위에 뭐가 있고 개발이 있고 밑에 보존이 있으니까 너는 개발도 되고 보존도 된다. 과도기. 그래서 세 개 써놓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도시지역을 따라가고 그 중에 하나는 농림지역 따라가고 그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따른다. 이런 얘기. 그래서 딱 넘기면 안 되죠. 77. 관리지역은 자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 관리한다. 일단 도시가 나왔죠.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존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농림도 나오고 자연환경 나오죠. 도시, 농림, 자연환경 셋 다 나와야 관리예요. 관리는 도시도 나오고 농림도 나오고 자연환경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관리 줄 겁시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그러면 계획관리요.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농업임업 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한 주변의 용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겁시다.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그 말이 나오면 생산관리, 보존관리 읽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환 방지, 녹정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거요.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도시지역 편입 예상 그럼 뭐라고? 계획관리. 농림지역 지정 관리 곤란 그러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관리 곤란 그러면 보존관리.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때 뭐라고요? 계획관리.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다시 이제 세분하는데 뭐가 세분되냐?
자,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 분됩니다. 세 분. 이걸 갖다 더 세분한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용하되 구체적으로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6개. 이거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근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그리고 일반공업, 그리고 중공업. 녹지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해가지고. 자, 전용주거는 주거에만 전용한다. 아주 쾌적한, 아주 양호한 주거 환경 만든다.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다. 편리한 주거 환경 만든다.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그러니까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부수적으로 주거하고 상업이 섞인 그런 데가 준주거. 그러면서 이제 전용주거 1종, 2종, 주택을 두 가지로, 일반주거 1, 2, 3종, 주택을 세 가지로, 두 가지 나눌 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는 거요. 세 가지 나누면 저층, 중층, 고층 그러는 거요. 그래서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 1종 전주, 공동위주 양호 2종 전주, 저층 편리 1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2종 일반주거, 고층 편리 3종 일반주거. 이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야. 함정 쓰지 않고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시간 날 때 계속 읽어야 돼. 상업적은 안 읽어도 알아요. 막내가 알면, 막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막내가 그래도 애기 아닙니까? 애기가 알면 어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막내만. 자, 막내. 상업에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4개 있는데 아주 쉬워요. 자, 다음 제가 있는 것은 무슨 상업일까요?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무슨 상업? 막내. 막내 혼자 잘 들으라니까.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무슨 상업? 네, 근린상업.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지 무슨 상업? 유통상업.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담당한다? 일반상업.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충. 뭐라고? 중심상업. 그러니까 안 읽어도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맞추는데요. 시험 문제 봐봐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연결이 됐냐, 안 됐냐 해가지고. 자,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적은 전용고, 일광업, 중공업인데, 전용공업은 공업에만 전용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업, 공장, 굴뚝, 매연, 원주 이런 데는 없어요. 무슨 화학단지 그런 데까지 큰 굴뚝 있고 매연 나오고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공예송장 수용한다. 일반 공업, 이게 가장 난해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애매해요. 특징이 없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게 일반 공업이에요.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중공업은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그게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녹지적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인데 자연녹지는 어쨌거나 녹지는 녹지니까 녹지 공간을 보호하는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의 허용, 거기에서 자연녹지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녹지. 일단은 보존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녹지 무슨 녹지?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도시지역 안에 농지 중에서 개발 못하게 한 농지가 생산녹지라고. 뭐 한다고? 당분간 농사 짓다고. 보존녹지는 아예 개발 안 돼. 보존녹지는 꿈꾸지 마요. 보존녹지는. 그냥 녹지공간 보존한다. 녹지공간 보존. 그 도시에서 다 개발돼도 여기는 개발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보존녹지. 거기마저 개발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다. 시민들의 마지막 쉼터 그게 보존녹지예요. 이렇게 해서 전국을 크게 몇 개로 나눴습니까 하면 도시지역이 16개, 관리지역이 3개, 농림이 하나, 자연계획 총 몇 개입니까? 21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땅 종류다. 땅 종류. 그래서 땅 종류 몇 가지라고요? 우리나라 땅은 21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우리는 중계는 뭐 그린, 청정, 쾌적 이게 중계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중계는 어찌해야 돼요? 회색이 나와야 되고 먼지가 나와야 되고 뭔가 시끄럽고 그래야 중계가 된다고. 돈이 움직일 때는 그린 이런 데는 돈 안 움직인다고. 개발이 돼야 돼, 개발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자 사무실 딱 오픈하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손님이 하세요, 손님이. 사장님, 여유자금이 내가 한 5억이 있는데 괜찮은 땅이 있으면 투자할 만한 땅 있습니까? 맞죠? 사장님, 우리나라 땅 종류 몇 가지입니까? 물으면 자신있게 몇 가지다? 21가지다. 어떻게 21가지입니까? 설명을 쫙 해주고 이게 땅 종류다.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5억인데 투자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갖다 붙일까요? 어디를 붙일까요? 그러면 사장님은 시내 투자를 좋아합니까? 시외 투자를 좋아합니까? 그래 봐야죠. 그러면 사장님은 시내 투자를 좋아합니까? 시외 투자. 성향이 시골 논밭 그게 무슨 땅이냐고. 최소한 이렇게 이런 데가 땅이 이래버리면 논밭 붙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좋아요? 시내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딜까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시골이야, 시골. 이 위가 시내고, 이 위가 뭐고, 우리가 말하는 시내, 시가지. 녹지부터는 시골. 근데 이 사람 어쩐다고? 이쪽은 땅으로 안 본다고. 나는 그쪽 발도 안 딛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기서만. 그럼 그냥 투자를 그러면, 하여튼 최고 좋은 땅은 뭐다? 중심 상업이 가장 좋은 땅인데, 5억 가지고요. 내가 땅 3평 사줄까요? 3평 가지고 무슨 투자가 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럽니까? 상업적은 꿈꾸지 말고 5억까지 택도 없으니까 어디를 간다고? 주거지역이냐? 그러면 공업지에 가야 되는데 투자 1순위로 따진다. 어디가 최고 좋냐? 그러면 준공업이에요. 준공업. 가장 좋은 데다 준공업. 시내에서 제일 좋은 데는 준공업. 준공업 지역이 현재 지금 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는 준공업 지역은 조그만 공장들이 있거든요. 개발되면 전부 다 아파트야, 아파트. 준공업 지역 개발되면 전부 다 뭐가 밀고 들어간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준공업 지역은 괜찮다는 얘기. 근데 나는 시외가 좋아해, 시외가. 시골도 좋다, 시골도.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계획관리.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관리.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땅에 2종 일반 주거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땅 없어요. 나한테 나온 것도 없고 2종 일반 주거 있고 또 뭐가 있어요? 2종 일반 주거하고 뭐랄까? 3종 일반 주거 있달까?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1종도 합시다. 1종 일반 주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내 거 팔아야지. 저 땅은 나쁩니까? 좋은데 이 땅에 비해서는 덜 좋다.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진다. 근데 얘기하죠. 사장님, 제일 좋은 땅이 이 땅인데 내가 지 땅이었고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3년 되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뭡니까? 그게 방송 중에서 컨텐츠 만들어요. 그거 있죠. 그 방송, 그 홍보, 그거 잘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되게 인상이 났던데 3년 기다리면 나올지도 몰라요. 갑이 3년 기다릴까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니고 가버리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이 땅을 뭐라고 이래서 좋아요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어쩐다? 빨리 전화를 연다. 전화를 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한다?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학교는 나도 모르겠는데 공시 나도 모르겠는데 세법 나도 모르겠는데 중개사법 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한대요? 공법이 공법. 그러니까 물건 설명은 공법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보기 위해서 배운다 공법 그러면 안 된다니까. 중개하려면. 그러면 이 땅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제1종 전용주거를 투자 관점을 볼 때 투자 관점. 중개는 투자지 보존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투자 관점 이종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우리가 봐줄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으면 그 책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 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런 책이. 그러니까 제가 입을 안 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입 열면 그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쩐다고? 시험 끝나고 와야 되는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요. 경험상 여러분 올 리가 없어요. 결론 여러분은 말 못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요. 5억은 좋은데 5억짜리 하게 되면 5억 40억 중개수수료가 450만 원 양다 치면 900만 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 교육 들으세요. 안 들으니까 아예 실무 책을 냈어요. 책을. 좋아. 땅 버는 방법 해가지고 빨리 적어요 이제. 뭐라고? 부동산 실무라고 적어봐요. 교육 안 받으려면 책이라도 봐야지. 책이라도. 부동산 실무. 깨알같이 쓰지 마. 크게 써야지. 크게. 그런 것은 손님이 와서 보더라도 그리고 뭡니까 부동산 실무 그럼 대한민국 이런 책이 한 권 있다고. 부동산 실무. 이 책 보게 되면 21가지 땅을 바라볼 때 이러이런 각도에서 보라고 그 책에는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책은 어쩐다고 반드시 사서 보라고. 사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야 벌지. 근데 이 책을 사가지고 저자가 사인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지. 책 쓴 사람이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그 책 가지고 손님한테 딱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저자가 사인을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인 받고 싶으면 이 책이 대한민국의 책이 좋은 책이고 사인 받고 싶으면 010 적어요. 3564 0283 네. 농담이 아니라 일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보여요. 책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부동산 실무 지금 1 나왔어요. 1. 부동산 실무 1. 1, 2까지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실무 1 나왔고 여러분이 합격할 때쯤 되면 2 나올 거예요. 2. 이것을 이제 땅 버는 방법, 땅 설명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땅 찾는 방법. 펜션 부지는 어떻게 찾아요? 축사 부지는 어떻게 찾아요? 아파트 부지 어떻게 찾아요? 2에서는 찾는 방법. 하여튼 1이든 2든 1이 전화하게 되면 사인해서 보내주니까 반드시 1이 전화하세요. 그러면 1이 전화하게 되면 이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판사를 얘기해가지고 책 주문 몇 부 들어왔습니까? 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써가지고 그분 이름 써가지고 누구누구 씨 해가지고 성공합시다. 사인을 쫙 멋지게 해준다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샘플로 한번 해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가. 저 책이 35,000원인데 그 이상 저 책이 35,000원인데 둘이서 3년 걸쳐 만든 책이에요. 저 책이. 둘이서 3년 거쳐서 만든 책인데 한 권 팔면 얼마 나오냐? 책 인세는 대부분 10%입니다. 인세 10%인데 둘이 반띵 해야 되니까 5%. 5%니까 저 책 한 권 팔면 얼마 남냐? 1,750원. 1,000권을 팔면 175만 원. 그 돈 벌려고 3년 동안 고생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저 책 쓴 사람이. 그 175만 원 벌려고 3년 동안 자료 수집하고 그 고생했겠냐고. 근데 썼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일반인들 보라 그러면 한 장도 못 보고 엎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책은 공인중개사만 볼 수 있어요.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만 볼 수, 그 책이라고, 그 책.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전해가지고 사인 받아서 토지 모르면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토지를 모르면 제가 나중에 실무 교육할 때 얘기합니다. 딱 이 건물 갖다 극장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 예를 제가 실무 수업할 때 해준다고. 그러면 전부 다 이거를 극장 바꾸려고 엄청나게 애쓴다고. 안 바뀌어.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봐야 돼. 땅을. 이 땅이 무슨 땅인데 그 땅을 봐야만 이걸 극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는 땅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땅이 안 하면 건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건물 중개 못해요. 그러니까 땅을 안다는 전제에서 건물을 하는데 신기하게 땅 모르면서 건물 중개하려니까 전문적인 중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사가 지금 반 죽으려고 그래. 법무사가. 법무사들이. 왜요? 변호사가 법무사를 치고 들어가지고 법무수수료는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변호사를 치고 들어가지고 50%예요. 50%. 수수료 50%. 일거리가 없으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공변호사가 트러스트라는 거 뭔가 해가지고 트위스트도 아니고 트러스트 만들어가지고 어쩐다고? 99만 원 받겠다고. 수수료 막 1,500, 2,000 받아야 되는데 99만 원 받겠다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해준다는데 중개사가 레벨이 높아요? 변호사가 높아요? 네, 우리는 중개사지. 우리는 중개할 때 우리는 중개사지. 우리는 중개사인데 질문만 툭 했다 그러면 이 중개사가 말을 못해. 질문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개사 고용해서 직접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살 일은 없겠지만 강남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상담받지 중개사한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알긴 알고 이만큼 알아가지고 이만큼 설명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돈에 끝나 생각하지 말고 살 거는 반드시 사고 투자할 거는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몇 건 팔렸는가, 원주에서 몇 건 나갔는가 조사해봅니다, 이제. 진짜? 철판사 딱 해가지고. 사장님, 내가 책 홍보 좀 해놨는데, 원주 쪽에 몇 건 나갔습니까? 일주일 동안 딱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78페이지 용도 지역 설명 다 해줬습니다. 79페이지 2번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용도 지역 지정 절차라는 것은 용도 지역은 자 말로 합시다.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무엇으로 도시 관리계 결정 절차 기출사고 의견 정치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래가지고 빵빵빵 지정한다 이 얘기요. 그 원칙이요. 예외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하는데 그것은 3월 달에 지금 안 합니다. 넘어가요. 80페이지, 81페이지 갑니다. 81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용도지역 지정효력 3번 행위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갑니다. 지정효과 행위자입니다. 잠시 쉬고 여기서부터 합시다.